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궁금한 뉴스 오후 궁금은요. 오늘도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총조 씨에 대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선 장가희 기자, 우선 전총조 씨의 성별이 가장 의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남현희 씨가 전총조 씨의 성전환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어제 남현희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 씨가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민증 하나, 또 2로 시작하는 민증 하나, 그러니까 총 2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1은 남자, 2는 여자를 뜻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제 새벽에 경찰 신원조사 과정에서는요. 여성인 게 일단 밝혀졌습니다. 2로 시작했다는 거죠. 2일, 갑자기 1, 남자로 시작한 이 신분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전창조 씨를 체포를 해서 네. 체포하면 경찰에서 이제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문을 찍든지 전과지를 하는데 확인해 봤더니 남성이 아니고 여성으로 된 거예요. 네. 물론 2000년 2월에는 3사인데 자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은 이 주민등록이 어디서 났느냐? 보통 대법원 판례를 이해해 가지고 성전환했을 경우에는 네. 일로도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외국의 중국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위조하는데 바뀌면은 50에서 200 사이면은 가짜 주민등록 그대로 만들어 와요. 가짜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 번호를 일로 위조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건 공문서 위조인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성전환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받은 게 아니고 네. 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저희가 뒤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그렇죠. 뒤에 한번 다시 다루기도 네네. 하고요. 일단 오랜 수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문제수 하면서 사실 음. 젠더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그 남성이 여성으로 바꾼 게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성매매 범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는데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용산에 뭐뭐 클럽이 있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모르시는구나. 예. 용산에 유명한 클럽이 있습니다. 예. 젠더 클럽인데 거기에 가면은 남성들이 수술해서 여성들을 다 메운 거예요. 남자죠. 근데 거기에서 범죄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전청조 씨의 성별이요. 뭐 남자가 됐다가도 여자가 됐다가도 막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지난 2019년 4월에는 내 아내의 오빠가 물 관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내 아내가 있다라는 건 나는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남편이다. 그다음에 그 후에 6월에는요. 또 남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호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다. 내가 그 카지노에 너를 여비서로 써줄게 라면서 모 여성에게 7천만 원을 뜯어냈고요. 그런데 9월에는 다시 전청조 여성으로 바뀝니다. 네. 내가 혼수를 할 테니까 네가 집을 좀 구해와 라면서 한 남성에게 또 사기를 쳐서요. 그러니까 성이 마음대로 뒤바뀌는 겁니다. 일단은 뭐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신분증도 남녀 신분증 2개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신분증이 2개, 적법하게 취득한 신분증 2개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불법하게 취득했던, 그러니까 위조를 했거나 뭔가 변조를 했거나 아니면 만약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부정사용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는 좀 무효가 될 것 같고 그 사용했던 부분은 그거 자체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 또 일단 정리해 보면요. 전청조 씨가 일단 법적으로는 여자지만 남현희 씨 말대로라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남현희 씨는 또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게요. 뭐 성전환 수술에 대한 뭐 진위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뭐 정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현희 씨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10여 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청조 씨가 준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할 때마다 2줄이 떴대요. 이거는 임신이라는 거잖아요. 임신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남현희 씨가 하도 이상해서 친정 식구들에게
테스트 결과가 좀 이상해라고 말을 했더니 가족들이 테스트기 너가 직접 샀니? 라고 물었고 남현희 씨가 그때서야 돌이켜보니 전청조 씨가 모두 포장지가 없는 테스트기를 줬다는 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장난감 임신 테스트기인데 이 테스트기는 물에만 닿아도 2줄이 된다고 합니다. 물에만 닿아도요? 네, 그리고 친정 식구가 갖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임신은 아니었고 남현희 씨는 자신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또 받으려고 했지만 전청조 씨가 자신을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했다고 약간 속였다고 일단 그 진술로 보면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거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례는 또 어떻게 또 처벌되는 거? 어떤 건가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정상적인 임신 테스트기는 임신을 실험하게 되면 2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약 시약은 1줄에 나와요. 네. 틀립니다. 틀린데 실제적으로 그 전창조 씨가 10여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줬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꼭 임신으로 2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또 그 전 씨의 그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네.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남 씨가 임신 극초기 상태라고 말을 했는데 극초기 상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임신 테스트기를 네가 직접 산 거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사온 걸로 했더니 1줄이 뜬 거예요. 임신 아닌 걸로 나왔다. 아닌 걸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전창조 씨가 줬던 임신 테스트기는 정상적인 임신 테스트기가 아니고 그게 아마 그 만우절 이럴 때 장난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1,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는 임신 테스트기를 준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남현희 씨가 받았을 때 보면은 그 테스트기가 포장된 게 아니고 포장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뜯은 상태로 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그 아나운서님 말을 했지만은 장가희 씨가 말했지 장가희 않습니까? 기자. 문제는 수돗물에 넣어도 2줄이 나온다. 완전히 가짜인 거죠. 그 가짜를 주면서 남현희 씨를 임신한 것처럼 속였던 건데 임신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남현희 씨를 위로하면서 네. 거짓말했던 것이죠. 박준 변호사님. 예. 뭐 일단 임신했다고 상대를 속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혐의인가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지금 보면 거짓말을 할 때 이게 법적으로 처벌되는 경우 거짓말을 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받았을 때 네.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거짓말을 해서 어떤 업무를 방해했을 때 위계는 업무 방해죄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임신 테스트기 요거만으로는 안 된다. 범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놀랍네요. 속은 사람도 그렇고 또 속인 사람도 그렇고. 네. 예. 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요. 이 전청조 씨가 정체가 탄로 나자 남현희 씨를 좀 설득하려고 또 뭐 거짓말인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설득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 해요.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 남현희 씨는 정말 끝까지 좀 아량을 베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네. 너가 재벌 3세가 아니어도 나 상관없고 네. 그래도 평생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청조 씨가 강화도에 사는 친구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 남현희 씨가 혹시 이 친구에게 전청조 씨의 친구에게 재벌 회장 아버지 진짜 본 적 있어요? 라고 묻자 이 스피커폰으로요? 스피커폰으로? 네, 그랬더니 강화도 친구가 네, 저는 그 재벌 회장 아버지를 2번 봤어요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이번에는 남현희 씨가 내가 전청조 너희 어머니를 좀 뵙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엄마는 재벌 아버지가 있다는 거를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공개가 돼서 우리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전청조 씨와 네. 남현희 씨가 이제 같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네. 하는데 남현희 씨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전청조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고 했더니 네. 뉴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강화도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이 여부도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이 박준 변호사님, 네. 이 전청조 씨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 그 강화도 친구라는 분, 둘 다 뭐 얘기 들어보면 미심쩍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고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이거를 이미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역할을 부여했을 가능성도 있고 연기 같은 거 하게. 연기를 부탁할 수 있다. 아니면 본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다 좀 이상합니다.
뉴욕 태어났다는 부분도 이상하고 강화도 친구라는 부분도 이상하고 스피커폰으로 바딱 하는 말도 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김웅배 팀장님.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불과 한 서나흘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결혼하겠다고 이제 발표까지 하고 인터뷰까지 했던 내용인데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남현희 씨가 이제 의혹이 많으니까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본가로 돌아가서 전청조 씨가 이제 막 집에 가서 막 초인종 누르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되죠. 문제는 남현희 씨가 이제 대강 내용을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5일 날 성남중원구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26일 새벽 1시 9분경에 그 전창조 씨가 그 본가, 즉 친정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두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벨도 누르고 막 소리치니까는 네. 너무 놀랬던 거죠. 무섭기도 하니까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해가지고 그 스토킹 범죄로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아까 네. 말했듯이 현행범 체포해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신원조회도 하고 지문도 찍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일자 아닌 남자가 아닌 이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포 조사했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전창조 씨가 상당히 밥도 못 먹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니까 새벽 6시 한 반쯤 20분쯤에 풀어졌다는 거예요. 풀어졌는데 석방했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전창조 씨는 여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확실히 드러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혹시 그 전창조 씨가 또 남현희 씨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스토킹 할 것 같으니까 그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그 긴급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100m 접근 금지라든지 연락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네, 네, 네.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또 전창조 씨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거나 그 문을 두드리거나 눌리게 되면 신고할 수 있게 스마트워치 지급해가지고 네, 현재 네. 지금 남현희 씨는 그 전창조 씨를 피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그렇죠. 아무리 이제 뭐 결혼을 할 상대였다고 해도 연인이었다고 해도 네. 막 새벽 1시에 와서 막 초인종 막 누르고 그러면은 이거 뭐 처벌 어떻게 안 됩니까? 그렇죠. 결혼할 상대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도 있을 뿐더러 그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만남을 강요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지금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도 초인종 계속 누른다면 주거침입죄 같은 거 성립할 수 있거든요. 아마 경찰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체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중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석방이 됐고요. 아마 그 스토킹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남현희 씨가 경찰 진술에서요. 너무 힘들다. 전청조 씨가 접근을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준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두 분의 관계는 이제 뭐 거의 그렇죠. 물 건너갔다고 이 봐야죠. 정도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법적으로도 응급 조치가 지금 취해져 있는데 그 응급 조치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청조가 지금 밖에 있긴 합니다.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도 자체가 만나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는 이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전청조 씨는 어디 있다고 보면 됩니까? 김은배 팀장님? 전창조 씨요? 예. 현재 지금 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경찰에서 이제 일단은 현행범 체포했지만은 48시간 내에 조사하고 보내야 되는데 알다시피 아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석방을 했어요. 네. 석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는 경찰도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지를 추적해서 그 남영 씨한테 연락을 취해서 출도 요청을 하든지 출도 안 하게 되면은 아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가 기자. 한 매체가 입수한 전청조 씨의 업무를 봐주는 실장 그리고 뭐 제보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뭐 목소리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려주시죠.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전청조 씨가 4명의 연기를 한 겁니다. 아, 다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두 전청조 씨의 목소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하나는 자신이 언론사에 전청조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전청조가 이 언론사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언론사에 전화했던 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청주 씨, 걔 친한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거기 갔대요. 전청조 씨가요? 매체마다 다 고소한다고. 오늘 뭐 가신다고. 어제 가셨나? 뭐 그랬다고 저는 진짜요?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막 네.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걔가 언론 매체마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준다 그랬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전청조가 아니라 전청조의 일을 봐주는 실장이라고 하면서 저도 기자 생활 좀 해봤는데요 라면서 거짓말한 것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청조 대표님 맞으시죠?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전 대표님 휴대폰, 이게 업무 휴대폰이시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제가- 아니세요, 지금? 예, 아, 제가, 그 어떤 분이신지?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인데, 아, 제가 이제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아, 실장님이신데요. 예, 성함이 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 그래서, 진 실장님도 네, 기자였어요? 기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었어요. 아, 기자 네. 준비를 하셨구나. 언론고시부 준비를 하셨나요? 네, 근데 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네네네. 네, 지인분들이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여자친구 행세 그리고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 버전까지 들어보시죠. 지금 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거는 뭐 현이랑 저희 엄마랑 가족들만 아는 거라, 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언니 걱정되고 형부도 걱정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네, 알겠습니다. 언니 지금 갈까요? 통화 중이에요. 형부 제가 갈까요? 언니 옆에 제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제가 들어봐도 한 명 같습니다. 여러 명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좀 목소리 좀 변제해가면서 통화하는 게 좀 충격적이고 좀 황당하긴 한데 전청조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희가 전문가한테 한번 심리 분석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은 정신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지금 허언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어렸을 적에 무슨 뭐 결핍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등감 같은 거는 아주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외모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외모가 아니고 뭐 이런 모든 아이덴티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남성 행세도 했다가 여성 행세도 했다가. 정체감에 이제 혼란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허언증 비슷한 게 있고 과대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허언증, 뭐 과대망상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배 팀장님, 현업에서 한 수사 많이 하실 때요. 혹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연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보통 사기 범죄 하면서 보통 본인이 뭐 한 두 사람, 세 사람 연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청조 씨처럼 이렇게 1인 사역하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보통 공범들이 한 세트로 잡게 되면은 나는 A 역할, 너는 B 역할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네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렇게 혼자서 모든 목소리를 변조를 했지만 알아볼 정도로 하는 거. 아까 이수정 교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허언증, 과대망상. 거기 플러스해서 리플리 증후까지 있지 않은가. 제 리플리 생각에. 증은 뭐죠? 자기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기 거짓말 한 것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갈수록 거짓말이 업그레이드, 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전 청조 씨가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황당하게 거짓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속는 사람도 약간 그렇긴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전청조 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요. 남현희 씨만 아니라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분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가희 기자, 남현희 씨 친척을 상대로도 전청조 씨가 투자 사기를 시도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남현희 씨의 조카가 전청조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 씨의 조카는 지난 5월 이후에 전청조 씨의 투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억대의 돈을 입금을 했답니다. 1억을 투자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내가 투자금 다 지급해 줄게라는 말에 속은 거죠. 자, 박주민 변호사님. 네. 남현희 씨 조카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 지인 여러 명한테도 이 전청조 씨로부터 이제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같아 그렇죠. 보여요. 그 이전에 지금 판결문상으로도 사기를 했던 어떤 전적들이 있는데
현재도 지금 사기가 좀 진행됐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남현희 씨의 지인 한 4, 5명을 이제 피해자가 됐는 상황인데 10억 원 정도를 지금 돈이 투자한 게 넘어섰다고 해요. 뭐 단순해요. 상장회사 투자하면 1년 만에 뭐 이자 오르고 그 오른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억대의 돈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고 10억이 넘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보도됐던데 그 송파구에 아주 고급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현희 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감독님 책임져라 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이 피해자들이 이제 이거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아주 따지러 왔던 그리고 대부분 이 투자 사기를 남현희 씨를 좀 팔아먹은 것 같아요. 이름을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해프닝까지 보였습니다. 뭐 이 얘기는 뒤에 한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할 거고요. 사실 이게 전청조 씨 때문이 아니라 남현희 씨를 보고 다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가족 지인들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게 사기를 할 때 이게 포장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랑 친하다. 누구가 뭐 어떤 보증을 해준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청조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남현희 씨 유명한 국가대표 그렇죠. 펜싱 감독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을 믿고 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저 모습 자체가 지금 그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전청조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좀 책임져라라고 얘기했고 그때 아마 남현희 씨가 지금 대충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내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사기를 했던 것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몇몇만 나왔지만 좀 더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뭐 이게 결혼 이후였다면 아마 더 뭐 남현희 씨 이름을 더 팔아서 어떤 일을 더 벌어졌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요, 김은배 팀장님, 일각에서는 정말 남현희 씨가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얘기 나옵니다. 뭐 가족 지인들이 투자하기 전에 뭐 물어봤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혹시 공범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게 사실이냐. 그리고 나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한국 떠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몰랐을 것이라고 보겠는데 현재까지는 공범 관계라든지 알았던 걸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남현희 씨는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장가 기자, 이 전청조 씨가 재벌인 척 이웃한테 접근을 해서 8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까지 좀 있어요. 전청조 씨가 시그니엘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까 서울 송파구 그 아파트죠? 맞습니다. 고급 아파트인데 이제는 이 시그니엘 이웃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한 유튜버가 지난 6월에 시그니엘 입주민 라운지에서 전청조를 처음 봤는데 전청조 씨가 본인은 P호텔의 혼외자이고 재벌 3세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또 엔비디아의 대주주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349조 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주주라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좀 해라라고 제안을 했고 이 시그니엘 이웃의 지인들에게 은행 앱을 켜서 51조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등 모두 8억 원의 금액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51조면요. 제가 세상에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일까, 누구보다 돈이 많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금 자산 평가액이 10조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5배나 더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재밌는 카톡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그니엘 이웃과 전청조 씨의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오케이, 그러면 넥스트 타임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서 물어봤어요. But 유어 프렌드랑 같이 있으면 I am 실례해요라고 말을 해서 좀 영어하고 이렇게 좀 섞어 쓰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하실 때 영어를 좀 살짝 섞어 쓰면서 좀 해외파야라고 이렇게 좀 으스대는 분들 좀 근데 좀 어려운 단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쓰잖아요. 그럴 때 조금 살짝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는데 전청조 씨는 I am 실례라고 해서 이거 관련한 밈도 막 생겨나고 있다고 나는 합니다. 실례다. 네. 좀 어법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요. 이 전시 관련 제보를 받아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또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엊그제 전청조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김 의원이 사기당한 거 아니고요. 제보를 받은 건데 전청조 씨가 자신이 재벌 3세라고 하면서 이 제보자에게 신용조회를 해서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좀 봐라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보라 하면서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 근데 또 오늘 또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고요?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또 피해자가 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데 패턴은 본인이 되게 유명한 어떤 그룹의 재벌 뭐 손자다,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파라다이스 그룹을 많이 팔아먹습니다. 호텔 그 후계자다고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한 다음에 A라는 사람한테 한 8,8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만난 다음에 파라다이스 얘기를 하고요. 또 연기도 합니다. 딴 사람들도 막 연기시켜서 보내기도 하고요. 대부분 패턴 똑같아요. 어떤 회사를 상장하려고 하는데 이 상장만 되면 돈이 많이 오른다. 돈이 오르기 때문에 이미 좀 투자를 해라. 네. 이미 많은 사람 투자를 했다. 그리고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뭐 비서라고 불러가지고 대출 같은 것도 알아봐주고 플랫폼도 알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텔 후계자라고 하기도 하고 상장회사 그럴싸하다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사기 피해를 당했던 걸로 보이고 또 남해은희 이 지인들도 그런 식으로 좀 당했던 걸로 좀 보입니다. 자, 모두가 속아 넘어갈 그런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전청조 씨가 투자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을 하는데 신용도가 필요해요? 예절교육 학원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니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이 좀 꽤 나와요. 저희가 아시는 은행장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가 옆으로 껴가지고 하면 돈 좀 돼서 그걸로 저희가 지금 학원을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예절교육 학원이라고 해서. 네, 김은배 팀장님. 이 얘기가 3년 전인 2020년 1월 전창조 씨의 전 남자친구 지인과의 대화인데 당시에도 예절 학원을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앞서 전 씨는 한 여성지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네.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현재는 국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시킨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남자친구 이모 씨 지인한테 아마 통화한 내용 같은데 네. 대출을 받자 자기가 보증으로 쓰겠다. 그럼 대출이 많이 나온다. 자기가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썼기 때문에 시형들이 올라갔다. 여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든 간에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지인을 속였던 것이고요. 그해 2020년 5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약 2억 2천만 원을 편취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군요. 그런데요. 3년 전 예절교육 이게 나왔습니다, 얘기. 근데 최근에도 또 예절교육학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절교육학원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건가요? 예절교육이라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심리학 전공한다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예절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빙자한 것 같은데 아마 어제 26일 날 전청조 씨에게 2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면서 송파소의 한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네. 고소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5월 8일 말 액기업을 한다면서 투자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인데요.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고소장에 대한 피해자 조서를 받고 네. 확인한 다음에 피해자 즉 전창조 씨를 소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서울시 의회에 있는 서울시 구의원 의원이 또 네.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 씨 때문에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전 씨가 강연을 진행했던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의 대표도 공범으로 공범 혐의로 지금 고발됐기 때문에 아마 전 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전 씨에 대해서 아마 여러 차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몸이 도피하지 않가. 아하. 조사가 시작돼도 아마 쉽게 출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갈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쯤에서 좀 궁금한 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긴 한데 네. 이 P 호텔, 네, 뭐 파라다이스. P 호텔, 파라다이스로 할까요? 예.
일단 그 재벌 3세다, 뭐 네. 재벌 뭐 오너의 뭐 혼외자다, 뭐 이런 얘기를 전청조 씨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룹 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래서 불쾌하죠. 법적 대응 하겠다고 지금 이게 밝혔죠. 사실은 파라다이스 그룹이 이제 이름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이게 전시입니다. 회장이 성이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좀 경영 자체가 이제 잘 안 드러나다 보니까 팔아먹을 때마다 여기를 팔아먹습니다. 파라다이스. 예전에도 어떤 전모 씨가 자기가 이 파라다이스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전청조도 파라다이스 그룹의 자기가 후계자다라고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측 절대 아니다. 근거 없는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회사의 명예가 지금 실추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반대로 파라다이스 뭐 욕하는 사람도 생겨요. 사실 그렇죠. 파라다이스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비방, 인신공격,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굉장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전청조. 약간 한국식 이름보다는 뭐 다른 걸 연상시키는데 사기 전력이 좀 있으니까 이름을 다른 사기를 칠 때는 좀 개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했네요. 가명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쓰죠. 전청조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최근에 개명은 좀 쉬워졌어요. 2005년도 당시 뭐 드라마의 어떤 이름 관련된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개명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네. 신청만 하면 거의 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대부분 가능한데 본인이 또 사기 전과 또 사기 범죄를 좀 하는 사람은 본명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그걸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했는데 이런 사기 전과가 많기 때문에 안 해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첫 번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건 주의가 지금 뭐 주의가 좀 산만해서 아니면 이걸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 그냥 써도. 그리고 좀 전에 또 우리 김을 팀장께서 말씀 좀 하셨는데 뭔가 그냥 확신을 갖고 약간 허언 리플리 증후 같이 그냥 자기 이름 갖고 그냥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어쨌든 간 일반 패턴하고 달라요. 일반적 사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바꾸거나 자신의 이름 쓰지를 않습니다. 바꾸거나 다른 이름 쓰지 전청조라고 계속 대놓고 이렇게 사기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장 기자.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 여기에 대한 의혹도 뭐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펜싱 학원에 근무하던 20대 코치가 있었는데요. 이 20대 코치가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간 성폭행하고 또 여고생 한 명은 6개월 넘게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 7월에 이 코치가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수사는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이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남현희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라든지 수사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 앞에서 피해 학생의 실명을 거론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거론해서 좀 2차 가해 의혹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윤리센터 여기도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데 일단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의심만 가더라도 그거를 지금 하지 않는 부분도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사실 여기 아카데미의 대표로 돼 있잖아요. 뭐 지금 전청조 씨도 공동 대표식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러면 남현희 씨도 조금 뭐 책임을 좀 피하기 힘들 것 이런 같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센터도 운영을 했고 또 사기 범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남현희 씨의 어떤 법적인 문제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고려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도 계속 나와서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 계속 또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